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 횡보 속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만 개 보유 월렛, 1만 개 이상 보유 월렛이 지난주 비트코인을 15만 1820개를 매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래들이 조용하게 지금 차츰차츰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에서 이 4일편의 보고서를 통하면 비트코인 1만 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월렛들이 지난주에 15만 182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던 고래 월렛 수만 해도 약 7만 9,244개나 됩니다. 월렛당 약 0.5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평균적인 거고 이제 나눠져 있겠죠. 몇몇 월렛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월렛들의 누적 비트코인 보유량만 해도 1357만 개입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유통량이 약 71%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래들이.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고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계속 매집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좀 의미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10개에서 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의 수, 그 보유 코인의 수가 지금 79,244개.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고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착각하셔서, 그러면 고래들이 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바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그 고래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고래들은 매수를 이제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그 개인 투자처럼 막 지금 올라갈 때 막 사서 지금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그냥 그 매집을 한다고 하죠. 매집. 그러니까 모아가는 형태로 갑니다. 모아가는 형태. 왜냐하면 이 워낙 이제 규모가 큰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만 원어치가 시장에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고래 같은 경우는 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치면 이 시장 자체를 내가 끌어올려 버리는 게 되거든요. 이 가격 자체를 내가 올리면서 사는 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통량의 대부분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하는 거고요. 올라가더라도 이제 횡보세일 때,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때 대부분 많이 들어와요. 고래들은 절대 위로 이제 솟구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조정을 보일 때가 가장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면서 그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래들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런 타이밍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고래가 샀다고 해서 바로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차츰 얘네들이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또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인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돼요. 어차피 투자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계속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그때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제 공부를 해야죠. 진짜 이제 이 시장을 공부하실 분들, 제대로 투자 수익을 넣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시장 자체를 안 보면 돼요. 시장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넣어두고 놔두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편한 방법. 하지만 이제 나중에 꺼내는 봐야죠. 올라가면은 이제 꺼내 보긴 해야 되는데 좀 오랫동안 그냥 묵혀두는 이런 형태들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방송도 안 보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방송을 이제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들고만 가는 거예요. 소식도 듣지 마시고 그냥 단절하시고 자기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주요 국부펀드와 이더 인프라 구축 논의 중이라는 기사고요. 이거 이더리움 최근에 몇 번 제가 다루고 있는데 이 행보가 지금 되게 재미있어요.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국부펀드와 이더 인프라 구축을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셉 루빈이 일부 국가의 이제 국부펀드, 은행들과 지금 이더 인프라 구축을 논의 중이다. 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국가나 이제 펀드명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피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이 타이로아 프로토콜이 해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 펀드들은 이더 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레이어 1, 2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면 이더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더 레이어 2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비트럼이나 뭐 이런 이더리움 레이어 2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더는 이제 둘째 아이 증후군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묵묵히 핵심 역할을 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태. 예, 주목을 진짜 많이 못 받죠. 비트코인이 항상 뒤처져요. 그러니까 1등이 가장 주목받는 세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죠. 이 1위가 대부분 가장 많이 차지하고 2위는 이제 1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이제 행보를 보이거나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좀 빠지면 그때 이제 이더로 아니면 2위 자리로 이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확 오진 않았어요. 1위는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2위는 지금 최근에는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 조금 행보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연 이 흐름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그것도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부펀드랑 이더의 인프라 구축을 논의도 하고 있고 지금 조셀빈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회사, 이더리움 투자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전부터 이더리움 투자에 특화된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의 계기가 이제 마이클 세일러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마이클 세일러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한 뒤 관련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매우 흥미롭다고 이제 동료들과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회사 내 누구도 이 방향을 깊이 있게 접근한 적이 없었는데 이 검토 결과 이 전략이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을 지금 내린 것 같아요. 이더리움 투자에 특화된 회사 이걸 설립하는 거. 그래서 지금 횡보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샤프링크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에 실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더 트레저리 컴퍼니 1호로 지금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컨센서스에서. 그래서 이 조셉 루빈이 직접적으로 1호 투자 대상을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이제 지목을 했고 그럼으로써 루빈은 해당 회사의 이사회 의장직을 올랐어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투자를 하면서. 근데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뉴욕 소재 이제 컨센서스 주도로 약 4억 2,500만 달러, 약 5,820억 원 규모의 사모 자금을 조달해서 이더를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이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샤프링크 주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약 400% 급등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1000%다라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특히 톡톡히 재미를 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투자를 가겠죠. 아마 2호, 3호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샤프링크에서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로 이제 넘어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런 행보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의 그래서 이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지금 조셉 루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매집하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자체를 매집하는 거예요. 이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추어가 개인들 위주가 아니고 이제 기관 위주로, 특히 기업들 위주로, 상장 기업들 위주로 이것들을 한번 붐을 일으켜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이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수요가 급증한다면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조셉 루비는 이더리움의 성장, 생태계에서 빠져나갈 생각이 없고 앞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서도 이더리움 시장 진출 전략을 바꿀 여러 방안들이 컨센서스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개되는 계획들은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많을 것이고 급등세가 시작되기 전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주 장담을 하고 있죠. 장담을. 자신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시장 진출 전략을 지금 짜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컨센서스에서는 트럼프 일가에서도 이더리움 기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논의가 된 것으로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하나 이상의 대형 기업을 설립할 것이며 정부 활동에 이더리움 기술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도 지금 1년 내에 10배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비타릭 부테린이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 비용 개선이 시급하다. 이더리움도 지금 사용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지금 만년 2위이긴 하지만 솔라나가 나오고 수이가 나오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이더리움 사용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년간 10배 수준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사용되는 이 네트워크로 지금 이더리움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RWA라는 거죠. 실물자산 연계 증권, STO 이런 것들 다 이거 네트워크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더리움만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용량이 앞으로도 갈수록 급증할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런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들 최근에 나쁘진 않아요. 횡보를 하고 있고 차츰 가격을 모아가는 이 삼각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모아가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힘을 한쪽으로 이제 끝까지 모아서 한쪽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한쪽 방향에 강하게 이제 방향을 턴을 하게 되는데 이제 흐름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흐름이라면 이 비트코인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들도 확률상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진행될지. 자, 2030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10배 성장 전망 월가 주목.
네, 월가에서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JMP 증권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30년 현재 약 2250억 달러, 약 31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3, 4조 달러까지도 지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죠. 뭐 이 시장 자체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제 합법화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조차. 그러면 미국에서 합법화되면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규정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웰스파고나 이제 시티그룹 등 월가 주요 금융기업들도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권이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름으로써 이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그 내세웠던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던 디지털 자산위원회 출범, 이것들 이제 청으로 만든다라는 다른 이제 기관을 하나 대통령 산하에 만들 가능성들도 지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하고 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범할 가능성들도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워낙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밀고 있었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플랫폼 사업과의 결합,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이게 사용될 가능성, 해외 확장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뭐 K-팝이나 K-문화에 관한 이 소비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돌리는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용처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도 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스테이킹에 대한 뭐 이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국채 투자를 통해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이 원화 가치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화를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이자를 받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거래소에서 일부 이자를 주고 있지는 하지만 미미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이자를 받을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RWA도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국채, 미술품, 특허, 뭐 이런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던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이제 우리가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해두시고 너무 투기적으로만 막 빨리 돈 벌려고 하시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차츰차츰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려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자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비트코인 ETF 진입 장벽 낮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그 자산운용사인 자콥이라는 곳, 영국의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개인 투자자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회사에서 나온 이제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 펀드 ETF에 기관 투자만 가능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들에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수요도 늘어나면서 차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수요처가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들도 풀리고, 근데 기관 투자자가 오히려 이제 투자를 못했던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야 뭐 비트코인 그냥 사면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것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요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들이 예상된다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